예, 안녕하십니까. 추영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쇄법칙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연쇄법칙은 굉장히 미분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증명 과정도 시험에서 가끔가다 잘 나옵니다. 그 시험을 하던가 아니면 퀴즈로 잘 나오기 때문에요. 얘네들 증명 과정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오늘의 증명 과정은 거기에 있는 책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증명할 거기 때문에요. 한번 어떻게 증명하는 건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네, 먼저 우리 연쇄법칙, 즉 체인룰이라고 하는 연쇄법칙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배웠냐면요,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명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안에 함수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식을 합성함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보시면 큰 F라고 하는 것이 F하고 G의 합성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 큰 fx를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 걔네들의 걔네들 미분할 때는 어떤 식으로 미분할 수가 있냐면요, 얘네들처럼 합성함수를 미분할 때는 겉에 있는 겉미분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겉에 있는 큰 함수를 먼저 한번 미분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속미분을 시켜줍니다. 속미분. 그래서 속미분까지 시켜준다고 하는 게 얘네들의 그 합성함수의 미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명 얘네들을 외울 때는 겉미분 곱하기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속미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기호로 한번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분의 뜻은 dx분의 dy잖아요. dx분의 dy.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g라고 하는 것을 u라고 잡을게요. u라고 하는 걸 잡게 되면 얘네들을 미분하게 되면 u라고 하는 변수를 f라고 하는 식으로 미분하기 때문에 du분의 dy라는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네 gx라고 하는 것은 u라고 하는 식을 gx라고 잡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u라는 함수를 x라는 변수를 가지고 미분하기 때문에 dx분의 du라고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두 개가 싹 지워지면서 dx분의 dy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법칙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체인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체인룰을 한번 증명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와가지고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한번 해보죠. 증명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한번 잡을 겁니다.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y라고 하는 y를 f의 g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g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얘네들에 관한 그 미분된 식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미분된 식을 우리가 dx분의 dy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h분의 h 그냥 정확하게 써서 h라고 쓰지 말고 델타 x라고 안 쓸게요. 정확하게. 우리 정확하게 먼저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고쳐볼게요. 델타 x분의, 내 앞에 리미트 붙여야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의 g라고 하는 함수 안에 x 플러스 델타 x에서, 맞죠? 빼기 f하고 g에 관해서 x를 한다는 게 바로 dx분의 dy의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좀 잡을 거냐면요, 몇 개를 좀 변수를 좀 많이 바꿔볼 건데요. 첫 번째 어떤 식의 변수를 바꿀 거냐, 여기는 gx라고 하는 식 있죠? 그 gx라고 하는 것을 z라고 잡을 겁니다. z를 gx라고 잡을 겁니다. z라고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걔네들 변화율에 대한 것의 그 리미트 값이 이제 미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델타 x하고 델타 z라는 이런 것들을 먼저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먼저 봐볼게요. 우리 보시면 델타의 z라는 거 먼저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델타의 z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함수 값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가 x가, 얘네들 보시면 z라고 하는 것은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변할 때 변하는 y의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델타 z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델타 x에서 뭐를 빼면 되죠? g에다가 x를 빼면 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볼 거냐, 여기 있는 이 gx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는 거 알고 있죠? z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도 있냐면 g에 x 플러스 델타 x에다가 빼기 z라고 잡아도 상관없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식을 유도할 수 있냐면요.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식이냐면 얘를 넘기게 되면 g의 x 플러스 델타의 x라고 하는 것이 z에다가 플러스 델타 z라고 하는 의미의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들 갖다가 이제 뭐를 이용해 먹을 거냐면요. 여기 있는 g에 x 플러스 델타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거고 gx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면 z라는 값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고쳐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다시 한번 쓰게 되면 dx분의 dy dx분의 d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 리미트에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0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델타 x분의 어떻게 쓰냐? 얘네들은 f에 뭐라고 쓰죠? f에 얘네들은 이제 z 플러스 델타 z라고 표시되고 빼기 f의 z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얘네들 봤더니 얘네 변화율은 델타 z인데 얘네 변화율은 델타 x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죠. 그래서 걔네들을 두 개를 같이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춰주냐? 리미트에 얘네들을 이제 우선은 이거 먼저 쓸게요. 뭐 쓰냐면 얘네들을 델타 z라는 것을 예상 한번 고치게 되면 얘네들은 f에 z 플러스 델타 z라는 값이 되고 빼기 f의 z라는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놔두게 되면 우리가 델타 z라는 것을 나눴기 때문에 곱해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z라는 말로 써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면 얘네들 둘 다 이제 뭘로 보내는 거죠? 리미트에 얘 같은 경우는